배우 이재훈을 만든 내 인생의 세 가지 시그널. 그 어린 시절을 들여다봤더니요. 꼬마야, 너 또 왔니?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고요. 어디를 자주 들러? 여기 꼬마가 지금 이재훈 씨인 거죠. 그렇죠. 네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희 세대는 그 비디오 가게가 있었죠. 네, 그 비디오 가게 항상 가서 주인 아저씨 앞에서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봤죠.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거 고를게요 하면서. 아 근데 네. 저는 그게 다 애니메이션 그런 쪽으로만 많이 봤는데 다양한 걸 많이 보셨나 봐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보다 보니까 와, 언젠간 내가 이 비디오 가게 주인이 되면 평생토록 영화를 볼 수 있겠지. 매일 하루에 10편씩 영화 보며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키웠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가 된다라는 그런 꿈도 함께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부터 배우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고3쯤 되면은 진로에 대한 결정을 좀 진지하게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 배우에 대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연극영화과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들한테 했을 때 가족들이 "헉, 네가 어떻게 배우가 될 수 있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아. 그거는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저를 좀 말리셨죠. 근데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너무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오히려 학창 시절 때는 그 꿈을 한켠으로 좀 접어두었었어요. 숨기고. 그러니까 막연한 꿈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시기 그래,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뭐 연기를 했지만 사실 그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거든요. 과연 그 이 험난한 길을 과연 이 아이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뭐 저도 지금 평생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연극영화과를 포기하고 다른 진로로 가신 거예요? 네, 원래는 이과생이었고 그래서 대학을 이제 공대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진짜 공대 오빠였네요. 네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무언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는 머릿속으로는 알겠지만 이 가슴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또 멍하기도 하고 맞아. 그래 아유. 차라리 군대 가기 전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한 1,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이때 두 번째 시그널이 찾아오거든요. 바로 그래, 맞아. 대학로로 가야겠어. 맞아.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학로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네. 대학로로 가서 이제 한 극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허드렛 일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들과 이제 연출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그 연기라는 거를 제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포스터 붙이는 것부터 하신 거예요? 포스터도 붙이고 뭐 사실 연극만으로는 또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또 새로운 창작극의 또 주인공으로서의 또 이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진짜 자랑도 하고 내가 연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인공이 되었어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연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설레이고 기뻤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잘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대학로 가서 연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속 타고 갑갑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주인공이 됐다는 어떤 설레임에 사로잡혔었는지는 몰라도 함께 만드시는 뭐 주위의 선배님들과 연출님이 아직 너는 그 배우로서의 어떤 자질과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주인공으로서 이 연극을 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저에게 하차 통보를 내주셨어요. 그거 엄청 큰 상처인데. 너무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대 노인의 작은 역할인데
이거라도 좀 해볼래? 라고 제안을 20대 청년에게 80대 어르신 역할을 시킨 거예요. 네네네 주인공이었는데 정말 잠깐 나오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또 그렇게 무대에 처음 섰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 그때 배우들이 연극하던 시절 얘기하면 뭐 눈물로 밤을 맞아. 지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네. 이재훈 씨도 막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요. 뭐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경력이 오래되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도 어떤 배우가 되기 위한 어떤 꿈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 이렇게 어렵게 또 성장하는 배우들의 과정을 저도 몸소 체험하니까 아 더 이 연기에 대한 어떤 갈망과 열정이 계속해서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고 또 어떤 연기를 하더라도 내공이 보이잖아요. 맞아. 이재훈 배우는. 어, 뭘 해도 다 찰떡같이 정말 그러니까요. 이재훈 표로 만들어내잖아요. 20대 초반에 이런 토대를 쌓았기 때문이네요. 그게 또 절치부심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를 갈고 내가 보여드리리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시그널 바로 무엇인가 했더니 안녕하세요. 연기과 08학번 이재훈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데뷔하고 나서 대학을 가신 거예요? 사실 대학로에서 열심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는 한 1, 2년만 어느 정도 하고 눈에 앞길이 보이면은 열심히 하자였는데 사실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눈에 뭔가 청사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친구들은 다 군대 다녀오고 다시 복학해서 학교 다니고 이제 취업하고. 근데 저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계속 커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예 마음을 새로 다잡아야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돌아갈 곳을 자꾸 생각하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연기를 평생토록 해보자. 근데 평생토록 하려면 지금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연기에 대한 또 그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에 신입생으로 연기 전공으로서 학교를 새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오. 네, 운이 좋게 입학을 하게 되어서 한예종 네네네. 연기 아니 한예종이 운 좋다고 들어가는 학교예요. 실력이 좋아야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장 뛰어난 그럼요. 인재들만 들어갈 각 수 있는 연기, 각 예술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만 뽑는 학교인데 아이고. 그러면 부모님의 반응이 그 후로 좀 달라지셨나요? 그러게. 확실히 이제 네, 그 입학을 하니까 네가 그래도 배우로서의 어떤 가능성과 자질이 있어서 이렇게 뽑아줬나 보다. 그때부터 조금씩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재훈 명배우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요 부모님이 언제부터 와 우리 아들이 배우 이재훈이에요. 그래서는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학교를 가거나 이제 연극 무대에 섰을 때는 자랑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노출이 되실 때부터는 오히려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 좀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시는 뭐 친지들과 친구들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어머니께서 새로 사귀신 다른 주위 분들은 저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자랑해도 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항상 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아껴주시니까 부모 마음이죠. 네네네 너무 감사드릴 따름이죠. 어쨌든 당당하게 20대 초반에 대학로에서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최고의 대학에서 또 연기 전공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네. 막상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보니 정말 연기로는 날고기는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와 정말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나 또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더 오히려 잠 안 자고 갈고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학교 들어갔을 때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움에 대한 갈증이 큰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때 시절이 또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큰 초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학로에서 시간 보낼 때는 왠지 인생의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도 했을 법한데 네. 한예종 들어가고 또 연기 데뷔하고 하면서 허투루 보낸 시간은 없구나. 그래요. 인생에서 어.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내 실력을 쌓는 발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재훈 씨를 발견하게 된 건 건축학개론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사실 저는 그때 그 이어폰 이렇게 같이 수지씨랑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어머니들도 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이어폰이 다 찢어졌잖아. 네. 아니, 그때 이제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20살 초반에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이야기가 좋은데 과연 대중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실까 저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말씀하셨던 그 수지 양에게 수지 양이 저한테 같이 들을래 하면서 이어폰을 제 귀에 꽂아주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노래 그게 이동률 씨 전람의 노래. 전람의 기억의 습작. 네. 그걸 시나리오로 보는데 제가 노래를 듣지도 않았는데 소름이 쭉 지금 저도 소름 지금도. 돋았어요. 말하면서도. 극장에서 보면은 분명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가 느낄 것이다. 극장에서 봤잖아요. 그때 그 그러셨어요? 느낌. 네, 네, 푸릇푸릇했던 20대 초반들이 지금 다 40대 됐거든요. 그러게 저 그때 네. 20대였는데. 그러니까 그 기억이 여전히 강렬한데 어. 그 이후에 저는 독립운동가 박열로 변신했어요. 맞아. 맞아. 이게 이 배우 맞아? 네, 그런 느낌 맞아요. 들게 했어요. 네. 쉽지 않으셨죠, 사실. 와, 이준익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었었던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제안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시나리오를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임무를 준비하는데 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하신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정말 먹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일어 대사도 상당히 많아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절치부심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